자, 이제 덕분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벨롭 단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인 스토리보드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조금은 좀 자세하게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우리 같이 해가지고 이제 최종 발표 스케줄하고 우리 양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누구를 갖다가 초청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주 퀄리티가 좋아서 나는 기대 만빵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했던 장표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였죠? 요런 장표를 딱 보면 이거는 밸류 프로포지션. 야, 벌써들 다들 잊어버려 가는구나, 이제. 근데 밸류 프로포지션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밸류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걸 갖다가 무슨 단계에서 제일 먼저 했죠? 디벨롭 단계였어, 디파인 단계였어, 디스커버 단계였어. 응? 디스커버 단계에서 했다. 와, 슬기는 한참 올라갔어요. 디스커버 단계에서 했다. 디스커버 단계에서도 스테이크홀더는 봤지. 근데 그 스테이크홀더한테 주는 밸류는 어디서 봤어요? 디벨롭 단계에서 봤지. 디벨롭 단계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어떤 밸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저니 맵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저니 맵을 만들어서 가장 디테일한 수준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하는 걸 갖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저니 맵 자체를 봤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막 이런 포스트잇을 많이 붙였던 때가 있어. 그게 언제였지? 디스커버 단계 때. 디스커버 단계 때 우리가 뭐 하려고? 시드 아이디어 도출하려고. 그때 포스트잇을 갖다가 막 붙였댔어요. 그때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이. 그치. 아주 강조점이 잘 전달돼서 좋아요. 많이, 질보다 양이다. 그래서 많이 포스트잇을 갖다 붙여라 그랬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붙여놨던 포스트잇 중에서 제일 구체적인 내용들, 그때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삼가했으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올려놨었다고. 걔들 갖다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터치포인트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다 추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프로토타입.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케치 형식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레고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피지컬한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갖다가 모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터치포인트들 컨셉들이 이제 모아진 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쭉 터치포인트들이 모아지면서 걔네들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제 정형화할 거야.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저니 맵에 이 매핑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뭐를? 프로토타입을. 그렇게 프로토타입을 갖다 저니 맵에 매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저니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터치포인트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갖다 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나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백엔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하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머릿속에서 흐름이 보여줘요. 우리 역삼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죠?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된 역삼각형. 그래서 그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된 역삼각형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아주 디테일한 저니 맵에서 각각의 프로토타입을 연결을 해서 걔네들을 갖다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걔네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거다. 서비스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거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걔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백엔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블루프린트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저니 맵 딱 만들고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제 오늘 할 스토리보드까지 만들면 디벨롭 단계를 갖다가 마치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쫙쫙쫙쫙 진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니 맵과 블루프린트와 프로토타입과 스토리보드 이 네 가지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갔어서 나온 것이 결국은 가장 디테일한 서비스의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이제 그 프로세스 상에서 나왔던 프로토타입들과 터치 포인트들을 다 연결하면 백엔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역삼각형에서 딱 하나 빠졌는데 안 한 게 아직 안 한 게 뭐가 있지? 제일 밑에 뭐가 있었지? 터치 포인트가 있었고 그 위에 그렇지 비즈니스 모델 우리 아직 안 했죠. 비즈니스 모델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오가니제이션 조직에 대한 얘기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나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된 전체 피라미드를 갖다 우리가 다 구축을 하는 게 돼요. 자, 혹시 이거랑 관련돼서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다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바깥에서 막 저렇게 소리 들리니까 더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 한번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일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디벨롭 단계, 마지막 단계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스토리보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스토리보드는 뭐 플러스 뭐다. 뭐 플러스 뭘까? 오, 반장 자격 있다, 야. 박수 한번 쳐줘라. 왜 이렇게 생각했어? 아까 힌트를 주셨어요. 아까 힌트 줬어, 내가? 맞아요. 우리 스토리보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했던 그 저니맵, 유저 저니맵, 물론 이제 보충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 유저 저니맵을 갖다가 디테일한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 각각의 유저 저니맵에서 보여지는 터치 포인트에 프로토타입이 들어가면은 그게 결국에 그 스토리보드가 돼요. 그래서 그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일의 흐름하고 그때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각각의 터치 포인트들이 다 프로토타입의 형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프로토타입만 모아가지고 나중에 백엔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쓰면은 결국 이 전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분은 이제 여기 그 HCI 개론 듣는 사람들은 일부분은 그 HCI 개론 수업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한 2번 정도 한 번 더 이 내용을 갖다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프로토타입 했고요. 다음 주에 비즈니스 모델하고 코크리에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다음 주에 해서 이 전체 삼각형을 갖다가 마무리를 갖다가 할 텐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터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터레이션 한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하는 게 우리 프로토타입하고 이터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갖다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스토리 라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스토리 라인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화요일 날 수업했던 때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을 갖다 뽑는 걸 이제 봤는데 그 헤드라인 같은 것이 아주 러프한 퓨처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스토리라는 게 결국 그 리드 기사니까 리드 기사를 갖다가 보면은 이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겠다 하는 것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는 그런 헤드라인에서 기초를 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니맵은 이렇게 그려지고 각각의 저니맵의 프로토타입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모아놓게 되면은 결국에서 스토리보드가 돼요. 좋은 스토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어떤 스토리든 비슷한데 이제 좋은 스토리는 일단은 첫 번째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스트롱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데 이제 뭐냐면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 가가지고 말이 돼야 된다. 나는 그 제일 감명 깊은 이제 말이 된다는 거에 감명 깊은 케이스를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은 그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 그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제 여러분 세대는 잘 안 보나? 다 봐요? 네. 6개 다 본 사람. 그 7 번째 기다리는 사람. 그렇지. 주로 요 그룹들이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나 집에 소장판으로 6개 DVD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 우리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몇 편이 나왔었죠? 4편, 5편, 6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편이 나왔다고.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3편을 읽을 때 그 십몇 년 전에 나왔던 4편을 다시 보면은 말이 딱 맞는 거야. 구조가. 그래서 제가 제 아빠구나. 이게 구조가 딱 맞게 들어요. 이런 게 스트롱한 스트럭처라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좋은 스토리라는 건 그 안에 이 사용자와 서비스가 주고받는 행위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거니 받거니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어느 서비스를 시작했다, 버튼을 눌렀다, 사용자가 만족했다, 끝났다. 이러면 이거는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번의 구체적인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스타워즈에서도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 어떤 놈이 어떤 놈을 죽이고 또 어떤 놈이 어떤 놈을 죽이고 뭐 도망가고 나오고 그걸 수십 번 반복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스토리는 그런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좋은 스토리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스타워즈 예를 들자면은 스타워즈에서 무슨 갈등이 있어? 이 어둠의 세력과 그 제다이 간의 갈등이 있잖아. 그래서 그 기사단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막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갈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갈등은 뭘까? 이해관계? 누구랑 누구의? 제공자끼리 관계. 그것도 갈등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제공자끼리 누가 더 많은 어떤 컨트롤십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는 거는 중요한 갈등이 되겠죠. 또요. 그 이용자들이 이용자끼리 관계 아니라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 그걸 이용자들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렇지. 오늘 굉장히 광분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갈등은 사용자, 그러니까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니드가 기본적인 갈등이죠. 그리고 제공자 입장에서 실현시키지 못한 이익도 기본적인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갈등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의 전체 스토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그 잘 잤어요 서비스다. 그럼 잘 잤어요 서비스를 갖다 하고 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 그러니까 어떻게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갖다 확보했느냐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갖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맨 얼굴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여기에 드러나 있고 또 그런 갈등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들이 이 스토리 라인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혹시 질문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갖다 만들고 나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거기에 충분히 탄탄한 구조가 있었나?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보여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로우 레벨의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스토리보드를 갖다 직접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스토리 그 텔링 제작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만화, 여러 컷의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 컷의 만화를 그리는데 그 만화가 그냥 여러분들의 창작 작품인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전이 맵에서 보여줬던 각각의 프로세스가 그려지고 또한 동시에 그때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터치포인트들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 전체적인 서비스가 이런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구나. 사용자는 이런 서비스의 사용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런 자극은 이런 거구나. 누르게 되는 버튼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제 팀 중에 이런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만화를 갖다가 손으로 그리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 컷을 한 컷 한 컷씩 만나가지고 이제 전체 스토리에 대한 에피소드를 갖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로 만들어낼 과정을 갖다 선정하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체 서비스 프로세스를 다 스토리보드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길지. 그리고 이 서비스 전이 맵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한 단위 작업.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 가지고 뭘 갖다가 집었다 하면 그 작업 하나가 한 컷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를 다 그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서비스 전이 맵 상에서 사용자 경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 피처들이 있는 스토리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왓썹 그 서비스가 성공했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피처는 뭘까? 그 이제 많이 이용하려면은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서비스의 절차는 뭐가 있을까? 어떤 절차가 잘 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많이 이용할까? 왓썹. 좋은 포토그래퍼들이 많아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포토그래퍼들을 갖다 많이 가입시키는 게 이 성공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면은 그 좋은 포토그래퍼들이 어떻게 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종이 비행기는 이 서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피처가 되는 게 뭐 어떤 것들일까? 음. 그러면은 이제 이 팀은 그 공항에서 사간 책에다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책에다가 많이 쓰게 만들까 하는 그 과정. 여행 가서 실제로 쓰는 과정. 그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스토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피처들이 다 있어서 그 피처들을 갖다 보고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갖다가 더 많이 사용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스토리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여러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서비스 저니맵 블루프린트 상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갖다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 그런 서비스 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기본적인 이야기는 전체를 다 해가지고 구체성이 결여되는 것보다는 잘라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시점에서는 훨씬 더 좋은 스트래티지란. 오케이, 질문. 요 단계, 1단계. 없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스토리보드를. 실제로 스토리를 갖다 그려야 될 텐데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런 그 기본적인 템플릿들 중에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해서 스토리를 그릴까 하는 거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 뭐 스크린샷도 있고 순서도 그래픽 컨텍스트, 하이브리드, 영화 각본, 혼합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스토리보드 양식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빨간색 별표를 한 거는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얘네들을 많이 쓴다는 거야. 얘네들을 갖다 많이 쓴다는 건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썼을 때 뭐 그 소기의 목적을 갖다 달성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HCI 개론 시간에 하는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디자인할 때 쓰는 전반적인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이 스크린샷 스토리보드.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대부분의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 보여지는 스크린샷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골목대장인가? 골목대장 자연밥상. 네, 헷갈렸어. 자연밥상처럼 이제 완전히 그걸 갖다가 뭐 애플리케이션으로 작성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모바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신촌을 갖다가 다 그걸 가지고 가이드를 갖다 주겠다. 뭐 이랬으면은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는 화면들만 쭉 모아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앱 개발할 때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갖다가 할 때에는 이 스크린샷 베이스된 스토리보드들 갖다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do it yourself로 자기 간판을 제작하는
그렇게 해서 그 제작된 간판을 갖다가 자기 이제 중소기업 개인 사업 하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 간판을 갖다가 디자인하고 그거를 갖다가 실제 간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는 것까지를 갖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보면은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주로 화면에서 인터넷 그 화면에서 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 간판의 내용들 같은 경우를 갖다 이렇게 모아내는 것까지가 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화면에서 보여지는 시스템의 스크린샷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장점은 뭘까? 이거에. 수정하기 쉽다. 수정하기 쉬운 거 스토리보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꿨을 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로 언제든지 마음에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수정 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스토리보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방법의 특징의 좋은 점은 소비자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소비자가 사용자가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면서 그 사용자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인터넷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해당되는 시스템을 갖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충분히 많이 포함하고 거의 우리는 시스템 내에서 클릭 하다가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방법에서 약간 그 진화된 방법이야. 진화된 방법인데 거기서 진화된 방법은 이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모습을 갖다 쭉 보여주는 거는 비슷한데 그 서비스가 약간 좀 복잡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기를 하거나 또는 반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직 니네들 서비스가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요리 전문이다. 요리 전문을 갖다가 하는데 요리 전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편한 패스트푸드일 때는 이렇게 하고 뭐 고메 푸드일 때는 저렇게 하고 뭐 홈메이드를 갖다 강조할 때는 이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의 진행하는 그 순서들이 막 바뀔 때 그럴 때는 이 순서도 스토리보드라는 걸 갖다가 따라가지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의 프로세스가 언제 어떻게 서비스가 어디서 갈려지는지 그래서 그 갈려진 서비스들이 어느 지점에서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가 좋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약간 컴퓨테이셔널 그러니까 그 전산 그 약간 복잡한 서비스를 갖다 만들고 반복이 많은 서비스를 갖다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순서도 스토리보드를 갖다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세 번째서부터 이제 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요구를 했으면 그거에 대응해서 서비스의 어떤 물리적인 접점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피지컬 오브젝트를 만들면 거기는 피지컬한 접점들이 나오지. 하고 시스템에 작용하고 그 움직임하는 걸 갖다가 이런 화살표나 손가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여기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왜 여기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눌렀고 그래서 이 우리의 서비스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을 갖다 여기다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진짜 컨텍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손가락이나 화살표나 이런 거의 형식으로 해서 요런 자극이 와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서비스 시스템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이런 거 쓰기에 적당한 경우는. 자기네 팀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은 어떨까? 저희 팀이요. 아직 이제 확실히 됐어, 니네 팀은? 그 약간 요리를 눈으로 먹는다는 좀 컨셉이 있는데 이쁜 요리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이렇게 계속 내려요. 스크롤바 내리고 조화를 들고 공유를 해서 순위가 올라면 그걸 이제 나중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손으로 계속 넘기고 이거 맛있어 클릭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을 전송하고 뭐 이런 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런 걸 했었을 때의 동기들 같은 거. 왜 여기서 그걸 갖다가 밑으로 내렸고, 왜 거기서 좋아요를 갖다 눌렀고, 거기서 왜 손가락으로 다른 걸 갖다 돌려가지고 걔네들 갖다가 선택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의 차이는 여기는 사용자의 행동이 들어간 거예요. 사용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랬더니 이 시스템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는 그 두 가지가 들어간 거고, 요거 앞에 있었던 이 순서도 스토리보드나 그 스크린샷 스토리보드들은 사용자의 액션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비록 간단하게지만 이런 사용자의 액션과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한 스토리보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레디 셰프, 그러고 봤더니 니네랑 비슷하다, 그지? 근데 이거는 그 셰프는 아니고 그 요리를 갖다가 맞춤형 주문형 요리를 해서 여의도나 이런 데에서 그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이 1시간인데 너무 아깝다 이거지. 가서 줄 서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그 직장에서 나가기 전에, 식당에 나가기 전에 미리 자기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페이먼트까지 다 해놓으면은 내려갔으면은 밥 빨리 먹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 자기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도로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쪽에다가 주로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허접하지만 이쪽은 허접하지만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이런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갖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 시스템 서비스의 그 가장 중요한 점들 갖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이 나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어떤 밸류가 있느냐, 특히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동일한 서비스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스트럭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거거든. 근데 동일한 서비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동일한 예약 식당 서비스지만 그러나 이게 다른 용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있었던 거는 타임 세이빙이라고 하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주로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딱 맞는 여러 가지 옵션이 걸린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음식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를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사용자의 어떤 액션이나 또 사용자의 동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니맵상에서 많이 그렸을 때, 여러분 그거 있었잖아요. 서비스 유저의 thinking, doing, feeling, 그거가 굉장히 강조된 저니맵이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 그래픽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를 갖다 많이 써요. 그 다음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 많이 써요. 이 하이브리드 스토리보드는 그 기존에 있는 실제 환경에 가서 여기서 그림처럼 사진을 찍고 그 위에다가 이 사용자의 행동을 갖다가 덧붙여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이 중요할 때. 어떤 환경에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하는 게 그 서비스의 성공 실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밸류가 틀릴 때 그럴 때 이 하이브리드 컨텍스트 스토리보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왜겠어요? 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컨텍스트 정보들이 많이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컨텍스트 정보들을 갖다가 보고서 이런 그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밸류를 갖다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서비스의 스토리보드냐면 그 부평 지하상가의 쇼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스토리보드예요. 이거 당연히 이거는 쇼핑 서비스니까 그 쇼핑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려면은 실제 그 쇼핑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들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 가지고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아웃풋 그 컨텍스트를 썼고 또 어떤 프로토타입을 썼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닥에다가 이 그 관련된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 또는 그걸 갖다 파는 상점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링크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밟아서 가면은 해당되는 샵이나 해당되는 쇼핑 에어리어로 이동할 수 있게 보여준다는 건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텍스트를 갖다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텍스트가 하이브리드지만 컨텍스트가 충분히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 프로토타입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니네 팀에서는 이런 방법 써야 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아니 우리 어떨 때? 뭐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이제 니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라고 하는 그 피지컬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피지컬한 세팅에서 실제로 어떤 공연을 갖다가 했었을 때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 서비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 만약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탐색 앞에 있는 탐색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 앞에 가가지고 스크린샷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공연하는 거하고 이 그 공연했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콘텍스추얼한 하이브리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동일한 그 서비스 내에도 내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파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는 우리가 영화 각본을 갖다 그대로 스토리보드로 쓰는 거예요. 그 형식을. 근데 이제 여기서의 스토리보드의 특징은 이 장면보다 그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나에 더 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리 전환된다든가 천천히 전환된다든가 아니면은 동시에 여러 개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시퀀셜하게 바뀐다든가 하는 전환 그 자체 요 장면 다음 장면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다른 스토리보드들은 그 장면에 포커스를 한 거예요.
반면에 이 영화 각본에 대한 스토리보드는 이 장면이 저 장면으로 넘어갈 때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게 전체 스토리의 퀄리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그럴 때 이런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를 갖다 많이 사용들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각본 스토리보드 포함해서 얘네들 갖다가 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게 혼합형 스토리보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 저니 맵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꺼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요 단계는 내가 사람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스크린 보고서 정보 입력하고 타이핑하고 그 수정하고 그런 단계다. 그럼 그때는 스크린샷 베이스의 스토리보드를 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공연할 수 있는 카페가 어딘지 보러 다니는 단계다. 그럼 이제 그때는 컨텍스트 하이브리드나 또는 이 실제 내용을 갖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실제 공연할 때에는 각 공연하는 장면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영화 각본을 갖다 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양식을 써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내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이야. 앞에 있는 그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을 갖다가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서비스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 전체 모습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그렇게 잡고 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그 하나의 컷 쪽에 넣어줄까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화 한 컷 속에 어떤 정보를 넣어줄까. 그 실제로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걸 제공하는 사람의 정보, 어떠한 맥락에서 이 컷이 만들어졌냐에 대한 정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가 아이테마이즈 해놓는 게 더 중요해요. 뭐 정답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 이 팀은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하고 거기서 사람이 어떤 액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액션상에서 실제로 풀거나 또는 맺혀진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이테마이즈를 했어. 이래도 되고, 여기에 내용 대신에 액션이나 스토리 대신에 다른 내용을 갖다 여기다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맥락은 어땠다. 그 다음에 그때 사람의 액티비티는 뭐였다. 라든지 그때 사람들의 상태는 뭐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에다가 같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저니 맵상의 흐름하고 스토리보드 상의 흐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이 스토리보드 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보드의 마지막 파트를 갖다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내용들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어떤 컨플릭트를 갖다 레졸루션 했다 하는 내용들을 갖다 표현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갖다 만들 때 우리 그 서비스 저니 맵에서 사용자가 했던 전체 과정을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골프존에서 그 특정 서비스를 하나를 갖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서비스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를 그린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스토리보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저니 맵에다가 이렇게 대치를 시키면은 그 각각의 저니 맵에서 어떤 액티비티와 어떤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밸류를 갖다 컨플릭트 레졸루션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그걸 확인을 갖다 해보는 거예요. 파이널 아웃풋은 그래서 얘네들이 모아진 것이 이제 파이널 아웃풋이고요. 예를 갖다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 임팩트 있게 그 애견 호텔? 아니 호텔 아니고 애견의 그 유치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견 어린이집. 그래서 사회성이 좀 모자라는 애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애견의 사회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걸 한대. 이렇게 와가지고 마치 애들 그 키즈 짐 이런 데 보내는 것처럼 애견을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다른 강아지들하고 놀게 만들고 주인들은 바깥에서 수다 떨고 있고 뭐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안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내용하고 컨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보드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간다 하는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갖다 땄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컨설팅 아웃풋이에요. 실제 컨설팅 아웃풋이고, 요거는 엔화공항에서 이 패밀리 에어포트라고 하는 그 엔화공항 새로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모 회사가 그 수억 받고 만들어 놓은 실제 이제 스토리보드예요. 이제 이거는 스토리보드 상에서 보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그림을 갖다 통해서 보여줬고, 이제 요걸 백데이트는 데이터 속에 어떤 환경이고 어떤 행동을 했고 뭘 갖다 받아했고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요것도 모 회사가 모 회사한테 수억을 받고 의뢰해가지고 받았던 그 아웃풋 중에 하나예요. 그 모 회사는 S 모 회사고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는 D 모 회사인데, 제공하는 회사 얘기는 해도 되겠다. 디자인 컨티뉴움이라고 그 보스턴에 있는 그 아주 비싼 컨설팅 펌이에요. 그래서 이 크라우드 서비스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 크라우드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디자인해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네들 그 어플을 갖다 다운받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서비스 디자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각각의 프로토타입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자들이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지 하는 것들이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디벨롭 단계의 가장 디테일한 그 스토리보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벨롭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거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입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한번 제작해 보는 거예요. 3장짜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헤드라인 뽑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였다고. 그 전에 했던 게 뭐였죠? 저니맵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저니맵과 스토리보드 헤드라인과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합치면은 스토리보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나온 스토리보드를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그 검증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려도 돼요. 그래서 한 3장짜리 만화를 그리는데 그 3장짜리 만화를 그냥 창의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저니맥과 프로토타입과 헤드라인이 싱크를 이루어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네. as is 부분 안 해도 돼요. to be만 하세요. 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디시전 메이킹이야. 또요. 영상 하면 좋지. 안 해도 돼. 이거 기본은 아니야. 근데 영상들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전문 펌들에서 많이 해요. 근데 영상은 품이 많이 들어.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하나 하려고 그러면 하면은 좋아요. 네. 디파인이 아니라 요거는 디벨롭 단계고, 디벨롭 단계고
디스커버리 단계가 제일 길고 그 다음 긴 게 디벨로프고 그 다음에 디파인하고 딜리버가 짧은 거예요. 이게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